오케이, 다 풀었나요? 시간이 조금은 촉박하지만 이 압박감 속에서 문제 푸는 연습을 계속 좀 하셔야 돼요. 일단 수능은 시간 내 푸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모질라게 풀면 풀 수 있는 문제를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 압박을 받으면서 문제 풀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다 불러줘 볼게요. 자, 2강의 Let's check it out. 정답은 1번이요. 자, 그 다음 1번의 정답 2번, 2번의 정답 4번, 3번의 정답 5번, 4번의 정답 5번. 오케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가봅시다. 자,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들. 자, 얘네들을 우리는 메인 아이디어 문제라고 하고요. 주장, 주제, 요지,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들을 메인 아이디어 지문이라고 하죠. 우리 수능이 출제되는 지문은 무조건 뭘 원칙으로 해요? 당연히 한 지문, 한 주제를 원칙으로 하죠. 한 지문 속에 주제가 두 개인 건 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능 영어 지문은 지문의 길이가 길잖아요. 그럼 주제 하나를 얘기하는데 지문이 긴 이유는 뭐 때문에?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퍼펙트 센텐스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문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지면 토픽 센텐스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주제문이 없습니다. 주제문이 없고 전부 근거 문장들만 쩌라락 열거가 될 때가 있어요. 만약 주제문이 없이 근거 문장만 연결되어 있다. 그럼 그 경우 주제는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 근거 문장들의 유사성을 찾는 거죠. 이 근거 문장들이 전부 뭐를 얘기하고자 사용이 됐는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고요. 자, 먼저 Let's check it out 부분에서는 요약집 먼저 보셔야죠. 지금 선생님이 준 거 1강 붙어 있는 거에 2강이 같이 붙어 있죠. 자, 요약집 먼저 볼게요. 자, 먼저 소재는 회의 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홀딩어 미팅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일단 현상은 습관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예 앞에서부터 회의가 습관적이란 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습관적 회의래요. 그리고 회의는 필요할 때만 개최한다. 여기에 네모칸 한번 치시고요. 회의는 필요할 때만 개최한다. 여기에 네모칸 한번 치시고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의는 필요할 때만 개최해야 된다라고 형태로 앞에 부분에서 주제 던져주고요. 그러면서 밑에 부분에 불필요한 회의는 개인이나 조직에 해가 된다. 그리고 다른 일을 방해하고 참석자들의 시간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근거를 제시하죠. 그러면서 다시 마지막에 반복으로 꼭 필요할 때만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그래서 회의의 목적과 결과는 무엇인가? 회의가 가장 좋은 전략인가?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으로 나왔을 거고요. 자, 이 지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일단 unless가 나와 있는 이 문장이에요. 자, unless를 사용하면서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 항상 unless가 사용된 문장의 동사를 부정형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 there is a genuine need, genuine은 진정한 필요성이 없다면 뭐할 to meet 만날 진정할 필요성이 없다면 meeting should not 오이에바리 topic sentence signal이죠. should를 써서 뭐뭐 해서는 안 된다. 회의는 should not be held 개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 글의 주제문이죠. 이 문장만 딱 보면 이 글이 뭐에 대한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밑에 부분의 마지막 부분 여기만 한 번 더 확인합시다. 그러면서 뒤에 then 그러면 we can decide 우리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동사 뒤에 if니까 이때 if는 인지 아닌지죠. 뭐뭐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holding a meeting 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best strategy 최고의 전략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o accomplish the goals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고요. 요 두 문장만 잡아서 해석했으면 정답이 바로 나왔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이 지문은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그나마 나온다면 여기 빈칸 정도는 괜찮습니다. 요 문장 정도 빈칸으로 물어보면서 이 문장이 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미팅이 필요한가? 라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2번은 is this meeting necessary? 이 부분 빈칸추로만 확인 한 번 더 해보시고요.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알겠지만 이 수능 완성 이 스타일로 수업을 하려면 선생님 수업 준비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왜냐면 지문 자체 먼저 선생님이 분석해보고 나올 만한 거 안 나올 만한 거 다 따져보고 여러분들한테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요약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집중하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나오는 엑서사이즈 1번 요약집 가봅니다. 자, 특정 임무 반복에 의한 뇌의 변화래요. 자, 일단 이 글은 뇌의 변화를 얘기하는 글이고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도입에서는 뇌는 개인마다 독특하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마다 독특한 이유는 목적에 적합하고 생존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운전과 관련된 부분이 강화되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공부와 관련된 부분이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뇌는 전부 공통적이지 않고 독특하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자, 그러면서 뇌는 임무의 반응에 구조 수정을 한다. 내가 많이 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뇌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럼 내가 뭔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쪽 부분에 뇌가 강화가 된다는 소리고요. 그러면서 뒤에 부분을 이어주면서 뇌의 특정 부분 사용이 올라가게 되면 효율성이 올라가고 능력이 향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나 택시 운전사를 예로 들면서 배우는 연기 쪽, 택시 운전사는 운전 쪽 뇌가 강화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연습을 통해 뇌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그 뇌 변화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글이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하나의 논리 구조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생뚱맞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절대 수능 출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아예 논리 구조가 딱 있는 거죠. 지가 이런 말을 대중적인 얘기를 해놓고 그 뒤에 근거 얘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하고 그래서 영어 수능은 특히 이 논리 구조를 잘 따져놔야 돼요. 이 논리 구조를 따라줘 놓으면 삽입이나 순서 문제로 변형될 때에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지문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지문 파트는 다른 부분보다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이거 우리 주제문 시그널 파트였죠. 더, 모어 사용하면서 더비교급 썼던 거예요. 자, 더비교급을 사용하는 문장이 나오면 이 문장은 100% 주제문의 의미를 담는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학생들이랑 적성 수업 들었던 학생들도 알겠지만 일단 선생님이 3교시 때 주제문 시그널을 다시 프린트해서 한 장씩 줄게요. 주제문을 나타내는 표현 더비교급이 나오면 100% 주제문. 그래서 the more we use certain parts of our brain 우리가 우리 뇌의 특정한 부분을 더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the more developed 더욱더 발전되고 효율적이 됩니다. 우리 efficient는 효과적이 아니라 효율적인이죠. 그러면서 those parts of the brain 뇌의 그 부분이 더욱더 효과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뇌 어떤 부분에 더 많은 일을 수행하면 수행할수록 그 부분의 뇌가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글의 주제문 토픽 센텐스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한 부분 practice makes perfect 여기 부분도 빈칸으로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 연습이 완벽함을 만드는 거죠. 내가 계속 연습을 하면 연습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럼 내가 변화를 일으켜서 그 부분이 강화가 된다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because practice changes the brain 이 연습이 뇌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자 밑에 나와 있는 보기 부분은 점검 한번 해봅시다. 항상 수능 영어는 삭제 논리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보기에서 정답일 수 없는 애들을 걸러내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일단 1번에 직종에 따라 요구되는 적성과 능력이 다르다. 이건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직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주제를 벗어난 거예요. 2번은 뇌는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임무에 반응하여 변화한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발전한다. 이걸 말하는 글이었죠. 자, 3번은 뇌 기능 발달은 언어 능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기억력과 관련된 상관관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한 부분을 하면 강화된다. 4번에 지적 능력의 측정 결과, 지적 능력 측정 결과를 얘기하려는 글 역시 아니었고요. 뇌의 생물학적 특징이 인간의 생존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생물학적 특징과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죠. 그러니 정답은 2번밖에 안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번은 별표 3개 치세요.
자, 2번 지문은 별표 3개 치세요. 선생님이 치라고 하는 별표 3개는 이번 9월 모평이나 수능의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했습니다. 이 2번 지문은 아주 좋아요. 출제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봐봅시다. 자, 일단 요약문 먼저 보고 가볼게요. 자, 이 글에서의 요약은 일단 일단 과학자와 대중의 정보 소통에 대한 이야기죠. 딱 내용이 추상적이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아주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먼저 도입 부분에 과학자의 대중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죠. 과학자들이 대중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대중들의 정보 제공 압력이 필요하대요. 순서를 잘 보세요. 먼저 과학자들이 대중들에게 뭘 해야 한다라는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대중들은 과학자들에게 정보 제공 압력을 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보 제공 압력을 가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 압력을 통해서 비윤리적인 관행이 통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삼각형 거꾸로 그려진 이거는 뭐뭐 때문이죠. 그리고 밑에 부분에 과학자와 대중은 서로 간의 소통과 투명성을 높여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에 따른 효과로 과학의 진실성과 이미지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얘기하면서 도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본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서 자기 본의적이란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과학자가 대중들에게 지는 책임은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말을 하려는 거였고요. 됐습니까? 자, 봐보세요. 이 질문은 아주 좋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내용 정리하고 포인트를 잡을 건데요. 선생님이 이 지문을 3개짜리로 한 이유는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난이도는 높지 않은데 논리 구조가 탄탄하고요.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아주 많습니다. 딱 봐도 수능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난이도상 조금 쉬운 유형의 수능으로 나오거나 이번 9월 모평 가능성이 좀 높은 지문입니다. 자, 내용 한번 가볼게요. 자, a true professionals라고 하면서 진정한 professional이라고 하면 전문가죠. 자, 진정한 전문가로서 이때 예제는 전치사고요. scientist, 과학자들은 should, 주제문 시그널 바로 쓰고 있죠. should feel, 느껴야만 합니다. accountable이라고 하면 책임이 있는 이라는 뜻이고요. 우리 쉬운 단어로는 당연히 responsible 있죠. 책임이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누구에게? To their client, 그들의 고객에게. 그리고 그 고객이 바로 누구고요? The public, 대중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고객인 대중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글을 딱 던져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인턴은 뒤이어, 이어서라는 뜻이었었고요. 이어서 The public, 대중이래요. 무엇으로서? Responsible citizens, 책임이 있는 시민으로서 대중은 앞에 부분에 과학자가 대중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뒤이어 설명 없이 이제 대중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시민들로서 대중들은 또다시 should 쓰면서 주제문 시그널이죠. should pressure라고 하면 압력을 가하다.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어떤 압력을? The scientist의 과학자들이 to keep them informed, 그들이 우리 아까 inform은 정보를 주다라는 뜻이었죠. 근데 informed라는 pp를 썼으니까 정보를 받다의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럼 앞에 있는 이 목적어는 과학자들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citizens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민들이 정보를 받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학자들에게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뒷부분 as, 이때 as는 접속사로 because고요. 뭐뭐 때문에. this, 여기서의 this는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이에요.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act as, 우리 act as는 역할을 하다죠.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의 역할을 해준대요? An important control, 중요한 통제의 역할을 해준대요. against는 뭐뭐에 맞서, 뭐에 맞서? 모든 unethical practice, unethical은 비윤리적인
그래서 모든 비윤리적인 practice는 여기서 연습이 아니라 관행이죠. 모든 비윤리적인 관행에 맞서 중요한 통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야, 대중들이 과학자들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죠. 야, 빨리 우리 정보 줘. 네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과학자들은 비윤리적인 관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제 연구비가 나오면 연구비에 따라서 알맞게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대중들한테 계속 줘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다음부터 뒷부분에 that might discredit이라고 하면 신뢰를 떨어뜨리다. 그래서 뭐의 신뢰를 떨어뜨릴지도 모르는 the profession은 전문직. 그래서 이 전문직의 신뢰를 떨어뜨릴지 모르는 이 비윤리적 관행에 맞서 중요한 통제로서의 역할을 해줍니다. 됐어요? 문장에서 잘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뒷부분에 자, by promoting, by ing를 써서 뭐뭐 함으로써 여기서의 promote는 당연히 홍보하다가 아니라 촉진시키다의 뜻이 되겠죠? 촉진시킴으로써 뭐를 good communication and transparency 좋은 의사소통과 여기서 말하는 의사소통은 당연히 과학자와 대중들의 의사소통 좋은 의사소통과 transparency라고 하면 투명성이죠. 그래서 좋은 의사소통과 투명성을 촉진시킴으로써 뭐 사이에 both parties 양쪽 당사자들 간에 역시 시민들과 과학자들 사이에 자, the integrity and image integrity라고 하면 신뢰 그리고 이미지라고 하면 그냥 이미지라고 해석하면 되죠. 신뢰와 이미지래요. 뭐에 대한 of science 과학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래요. 그런데 무엇으로서? as a profession 전문직으로서 근데 어떤 전문직으로서? of upright trustworthy scholars upright는 강직한 올바른 그래서 강직하고 trustworthy는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자로서의 전문직으로서 과학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가 됐어요. 여기까지. 얘가 결국 문장이 주어가 되고 이제 문장의 동사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will be promoted. 요게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뢰와 이미지가 촉진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됐습니까? 뭐를 통해서? 이런 앞에 부분에 나오는 좋은 의사소통과 투명성 시민들과 과학자가 의사소통도 잘하고 과학자의 실험이 어떻게 됐고 지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성을 올려주면 그로 인해서 과학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가 촉진되어질 거라고요. 더 좋아질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서 뒤에 keeping the public well informed 대중들이 잘 정보를 받도록 유지하는 것은 is not only 뭐뭐일 뿐만 아니라 a moral issue 도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it is also 이때 세미콜론이 벗의 의미인 거예요. But it is also 또한 a selfish issue. selfish라고 하면 요게 이기적이라는 게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본위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본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앞에 부분의 과학자들과 시민들의 관계를 위해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공개를 하고 의사소통을 잘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아직 자기 본위적에 대한 언급은 있었어 없었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여기에 자기 본위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 글 뒷부분에는 과학자들 자기 본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에 나오는 selfish issue 이 부분은 빈칸 추론으로 나와도 손색이 없어요. selfish issue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 본위적인 문제. 그리고 이때 이때 나오는 이 selfish를 똑같은 표현으로 바꿔서 뭐로 바꿀 수도 있냐면 egoistic으로 바꿀 수도 있죠. 자기 본위적인. 그래서 selfish issue 완전 직접 연계로 똑같이 빈칸을 뚫진 않고 selfish 대신에 egoistic을 집어넣어서 빈칸 완성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 딱 좋습니다. 내용상으로 앞에 부분에 의해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지문에 나오는 selfish issue는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 문장 삽입이 아주 좋은데요. 문장이 5개밖에 없어서 문장 삽입으로 절대로 안 나올 거예요. 문장 삽입은 최소 문장이 6개여야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빈칸 추론으로 일단 확인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자기 본위적인 이슈라는 게 뭔지 뒤에서 설명하죠. 자, if 만약 politicians
정치가나 사업가들 그리고 더 미디어 대중매체가 become more familiar 더욱더 친숙해진다면 뭐에 with the scientist work에 이 과학자들의 여기서의 work는 연구가 되겠죠. 과학자들의 연구에 더욱더 친숙해진다면 얘들아 여기 나오는 정치가 사업가 대중매체가 과학자 연구에 친숙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투명하고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앞에 나오던 좋은 의사소통과 이 투명성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과학적인 연구에 더욱더 친밀해진다면 더욱더 잘 알게 된다면 They are more likely to receive 이때 they는 당연히 과학자들이죠. 과학자들은 더욱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할 가능성? To receive good research funding 좋은 연구 펀딩은 자금이죠. 좋은 연구 자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투명하게 하고 정보를 계속 제공해 주니까 나한테 지원금을 주던 사람들이 아 이것도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친숙해지니까 그럼 내가 더 지원해 줘야지 이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럼 결국 이렇게 투명성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잘하는 건 과학자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셀피시 이슈가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for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and improve 그리고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Their chances 그들의 가능성을 뭐의 가능성? of things 여기서 things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상황의 가능성 근데 뭐와 같은 상황? Like promotion in their careers 그들의 경력에 있어서의 프로모션 여기서의 프로모션은 승진, 상승 정도가 되겠고요. 그들의 경력에 있어서의 승진과 같은 상황의 가능성을 향상시켜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니 결국 이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좋은 의사소통과 그리고 투명성을 통해서 과학자는 자기 본의적인 부분과 도덕적 윤리를 지켜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보기에서 가장 적절한 건 정답 몇 번이 되는 거고요? 4번이 되는 거였었죠. 자, 봐보세요. 얘는 보기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1번에 과학자와 대중의 합의를 통해 과학실험 연구의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자. 윤리적 기준 확립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요게 나와버리면 자기 본의적인 얘기는 포함을 못하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2번은요. 과학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한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 도움이 되는 연구냐 아니냐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요. 얘 때문에 얘는 바로 틀리는 거예요. 3번은요. 과학기술 저변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늘려라. 정부에 대한 언급 전혀 없었고요. 4번에 과학자는 도덕적 그리고 자기 본의적인 이유로 대중과 투명하게 정보를 소통해야 된다. 얘가 명확한 정답인 거죠. 마지막 5번은 과학의 보편적 가치 이거 뭐 보편적 보자마자 틀리는 거고요. 됐습니까? 정답 찾기는 아주 쉬운 지문이었었죠. 자, 이제 이 지문은 일단 첫 번째로 빈칸 추론 단답형 아주 좋다고 했어요. 셀피시 자리에 에고이스틱 집어넣어서 바꾸는 유형 아주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의 맥락이 딱 하나로 가고 있죠. 그래서 과학자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고 자기 본의적인 문제로서 투명성이 필요하다. 이 말을 딱 처음부터 끝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휘 추론 문제로도 아주 좋습니다. 내용 난이도도 아주 좋고 어휘 추론 난이도로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어휘 먼저 잡아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unethical 여기에다가 1번이라고 써주시고요. unethical practice에서 unethical에 또 네모칸 치고 1번. 당연히 비윤리적인 관행은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discredit에 2번이라고 써주시고요. discredit에 2번. 그리고 promote에 네모칸 치시고 3번. 당연히 신뢰와 이미지가 촉진하게 되는 거죠. 좋은 의사소통과 투명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selfish는 네모칸 치시고 4번. 당연히 self-less를 써서 이타적인이라는 의미로 어휘 장난질도 칠 수도 있어요. 빈칸 추론으로도 괜찮지만 어휘로도 괜찮은 애입니다. 그리고 more familiar 네모칸 치시고 5번. 더욱더 친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improve까지 네모칸 치시고 6번.
그래서 글 맥락 때문에 어휘 문제 추론으로도 아주 괜찮은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여기 덧붙여서 얘는 모두 괜찮냐면 순서 배열도 괜찮아요. 지문의 순서가 특이하죠. 왜냐면 앞에 부분에 과학자들에 대한 책임이 나왔으면 그 책임이 뭔지에 대한 언급을 해주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 글은 언급을 하지 않고 곧장 누구 얘기로 들어가요? 시민들의 책임 이야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시민들의 이런 책임을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의사소통과 투명성을 촉진시킴으로써 이런 효과를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뒤에 부분에 if를 쓰면서 마지막에 C, 여기 C는 솔직히 선생님이 좀 고민이 돼요. 여기를 C로 줘도 되고 여기를 C로 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C1과 C2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삽입 문제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순서 배열 문제로 이렇게 A, B, C로 나누는 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출제 포인트가 굉장히 많죠. 이 지문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어디요? 그러네. 미안. 인턴서부터가 A죠? 오케이. 자, 정리를 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자, 3번의 요약 먼저 봅니다. 자, 3번의 요약은 이익 창출을 위한 일부 고객 포기가 글의 소재였었고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고객이 있다. 그러면서 글의 주제로 고객층을 정기 검토를 함으로써 포기해도 될 후보를 식별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주장해놓고 뒷부분에 그 글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사출 성형 행사가 성형 회사가 하나 있었고요. 이 회사에 고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부분은 그 고객들이 이득을 만들진 않더라. 그래서 몇몇 이득을 만드는 고객한테 집중을 했더니 이득이 훨씬 더 커지더라. 이렇게 말하는 글이었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고객이 줄었는데 대형 고객이 증가하게 돼서 고부가 가치 제품이 증가해 결국 수익이 증가하더라. 이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3번 지문은 다른 것보다 여기 부분만 확인을 좀 해주세요. 자, 3번 지문에서는 요거 it is서부터요. 자, it is therefore 그러므로 it is important에 딱 봐도 주제문이죠. important 썼으니까 중요합니다. 뭐가? to conduct regular reviews. 정기적인 검토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nduct는 실행하다였고요. of the customer base 고객을 기반으로 한 근데 뭐 하기 위하여? to identify는 확인하다. 근데 identify가 동일시하다로 뜻을 쓸 때 있죠? identify가 동일시하다로 쓰일 땐 뒤에 무조건 누구랑 같이 나와? with랑 같이 나온다고 했어요. identify가 with와 함께 나오면 동일시하다, with가 없으면 확인하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candidate의 후보자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뭐에 대한 for disposal, dismissal이라고 하면 포기, 버림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포기를 위한 잠재적인 후보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이 사람은 우리한테 소득을 주지 않네.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상황이 생겼을 때 포기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검토를 해놓으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문장은 난이도상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나마 나온다면 이 문장 문삽이 나쁘지는 않고요. 왜냐면 therefore는 대부분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글의 끝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얘는 글의 앞에 부분에 집어넣고 먼저 결과를 던지고 뒤에 예시를 드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문장 삽입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지문 해석하면서 여기에 있는 therefore와 그리고 연결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however 요거 두 개 연결해서 연결사 추론 보는 거 정도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약간의 변형을 시킨다면 나이프로 앞에 부분에 for example이 딱 들어가주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for example 형성해서 연결사 3개짜리로 물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요 정도로만 요 질문은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뒤쪽에 4번으로 가봅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정답은 뭐가 됐던 거였고요. 신규 고객 유치보다는 기존 고객 유지가 더 중요하다. 기존 고객을 다 유지하라는 건 아니었죠. 고객의 취향을 알고 공략해라. 이것 역시 얘기하는 거 아니었고요.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라. 이 반영하라는 얘기 아니었고요. 고객과의 친밀감 형성이 고객 충성도, 친밀감과 충성도 얘기는 아니었죠.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고객에 대한 정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익 창출을 해주는 고객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4번으로 가봅니다. 자, 요약문 먼저 봐보세요. 자, 4번의 소재는 학생 수준에 맞는 지도와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맨 앞에 부분에 통념에 대한 얘기죠. 우리 통념이란 건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일반적인 믿음은 절대 주제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믿음에 대한 대부분 반대 얘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 교사의 지도에 대한 이야기고, 교사의 지도는 학급의 최상위를 겨냥해야 된다라는 일반적 내용이 있대요. 통념이 있다고요. 하지만 도전의식을 붙도두긴 하되 과도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 글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밑에 부분에 지도와 평가를 일치시킴으로써 학생의 준비도와 능력에 맞춰야 된다. 평가와 지도는 똑같이 하되 성취를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를 다르게 관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 부분에 학급 전체를 또 여기 이거 한 가지 동사죠. 학급 전체를 동일하게 지도하고 그에 따른 준비도에 맞게 차별화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전체 학급 지도를 통해서 개념과 기술의 재교육, 따라오는 애는 따라오지만 못 따라오는 애에 대해서 개념과 기술에 대한 재교육과 스캐폴딩을 추가해야 된다. 스캐폴딩 역시 뭐 개인과외 같은 거죠.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지문이었고요.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문이고요. 이 지문은 여기 부분만 확인해 봅시다. 자, 얘는 여기 부분, 앞에 부분에 나오는 요 놈만 확인을 해놓으세요. however를 쓰면서 뒤에 부분에 word choice, 단어의 선택이나 속도, 여기서부터 and expectation, 그리고 기대는 must fairly challenge, 상당히 도전적이어야만 합니다. 상당히 도전적이어야 한다는 건 맞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가 포인트고요. Not over challenge each student. over challenge라고 하면 과도한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각각의 학생에게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도전적이고 어려워야 하는 건 맞는데 모든 학생에게 과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글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 글의 메인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케이, 한 문장만 더 본다면 teachers 나오는 요 문장만 한 번 더 확인. 선생님들은 should be prepared,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to reteach, 다시 가르치도록 개념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어떤 학생들? simply did not get it through,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 the whole class instruction, 전체 교실 수업에서 혹은 the practice, 그 실행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개념과 기술을 다시 가르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도하고 가르치되 못 따라오는 애들은 따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 1, 2, 3, 4, 5번에서 1번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 변화를 꼼꼼히 기록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2번에 과목별 특성에 따라 지도와 평가 방법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 과목별 특성을 얘기하는 글은 아니었고요. 학생들의 준비도에 따른 거였었죠. 3번에 학생들에게 개별 연습보다는 협력 학습 얘기 강조하는 거 아니었고요. 교실 수업과 평가는 중위권 학생 중심으로 하자는 건 아니죠. 상위권 중심으로만 편향되면 안 된다는 있었지만 중위권 중심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죠. 학생의 준비도와 능력에 맞게 지도 및 평가를 차별해야 된다. 정답은 5번으로 확정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음 3강으로 가봅니다.